5만원에 가입하는 보험을 남들보다 10년간 보험료를 더 낸다고 가정한다면 5만원을 1년이면 60만원, 10년이면 무려 600만원을 더 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보험료가 싸다고 길게 가져가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두 가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보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지나치게 많은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전혀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보험을 잘 알고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지인이 추천을 해줘서, 혹은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보험 설계사라서, 혹은 자꾸 전화가 와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우리 집에 반찬을 싸다 줘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보험사이다 시청자분들은 다들 똑똑하시기 때문에 절대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험의 본질은요, 내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얼굴 봐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힘들지 말라고 가입하는 게 보험이죠. 보통 납입기간을 짧게 가입을 한다면 우리가 20년 정도 납입을 하게 되죠. 한 달에 보험료를 10만원만 낸다고 가정했을 때 1년이면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 20년을 납입해야 하니까 그 금액은 2400만원이 됩니다. 240개월 동안 할부로 보험을 가입하는 개념인 거죠. 그렇게 비싼 상품을 가입하는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240만원짜리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유대관계 때문에 가입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정말 사람 얼굴 보고 그것 때문에 가입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사실을 우리 가족들이 알게 됐을 때 가만히 있을까요? 제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요즘은 검색만 해봐도, 아니면 보험사이다 유튜브만 봐도, 예를 들어 내가 안보장 하나를 가입한다고 했을 때 어떤 회사에 어떤 상품이 가장 저렴하고 좋은지 이런 정보들을 바로바로 접할 수가 있죠. 설계사의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꼭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오히려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사이다가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앞으로 어디 가서 보험을 잘못 가입한다거나 또 리모델링을 하신다거나 하실 일이 없게끔 보험을 가입할 때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꿀팁들, 혼자서도 이 영상만 따라 가입한다면 절대 갈아탈 일이 없도록 속 시원한 보험 지식 전부 다 풀어드릴 거니까 오늘 이 영상만큼은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얼른 공유를 하셔서 다 같이 이런 유용한 보험 꿀팁 정말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되는 경제적 위험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보험입니다. 그럼 경제적 위험이 도대체 왜 오는 거냐? 암이나 뇌, 심장질환 같은 중대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료도 그냥 치료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만큼은 남들보다 더 좋은 치료, 더 비싼 치료를 받아서 하루빨리 완치를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근데 이게 돈만 있다면 누구나 좋은 치료를 받고 싶겠죠. 그리고 입원 치료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치료기간이 길어진다면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일을 못하게 되면 아하, 내가 소득이 끊기겠구나. 근데 소득이 끊기면 내 자식들 양육비는 어떡하지? 집에 대출금 갚아야 하는 것도 산더미인데 우리 가족들 생활비는 어떡하지? 등등 여러가지의 고정지출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 중에서도 집안의 경제적 주축인 가장이 아프다고 한다면 가장의 소득 부재로 온 가족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보험의 첫 번째는 바로 실손의료비, 실비보험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중 약 3,997만 명이 가입한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실비보험 같은 말이죠. 실비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1세대 실비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100% 보장, 2세대 실비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90% 보장, 3세대 실비는
급여 90%, 비급여 80%를 보장하고요. 4세대 실비는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장합니다. 실비보험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보면서 쉽게 알려드려 볼게요.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쪽 공단 부담금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급여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나뉩니다. 공단 부담금은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63만원을 내주고 그 후 급여에 대한 나머지 본인 부담금 183만원과 전액 본인 부담금 만원, 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에 들어가 있는 50만원을 내가 내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진료비 총액 797만원 중에서 563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를 해줬으니까 나머지 234만원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부담한 금액을 우리가 실비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 실비는 100% 돌려받게 되고요.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는 내가 부담해야 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약 800만원에 가까운 높은 금액이지만 실비보험이 있다면 많은 부분을 돌려주기 때문에 내 통장에서 실질적으로 병원비로 나가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손의료비, 즉 실비보험은 반드시 보험을 구성할 때 1순위로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행위나 미용 목적 등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것 다 보상을 해주는 게 실비보험이죠. 보험료도 각 연령대별로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20세 미만은 만원 이하로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30세는 만원대, 40세는 1, 2만원대, 50세는 보통 2, 3만원대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보장 한도는 질병과 상해 각각 급여는 5천만원, 비급여도 5천만원으로 합산해서 총 1억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만약 1억원 한도를 다 쓰셨다고 해도 내년 1억원의 한도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한도를 다 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크게 걱정하실 일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 이후 실비부터 2021년 6월, 그러니까 4세대 실비 이전 가입자라면 입원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2년 실비보험을 가입한 A라는 사람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5천만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기부담금이 10%라면 5천만원을 청구했을 때 원래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을 제외하고 4,500만원을 돌려받아야 맞는 계산법이죠. 그런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200만원을 초과했으니까 5천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4,80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4세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거 1, 2, 3세대 실비들과는 내용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원래 과거 실비들의 경우에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합산한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원이었다면 이제 4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나는 현재 4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어. 이건 뭔가 다르다네? 내가 유지 중인 4세대 실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4세대 실비보험, 실손보험, 전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이 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급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200만원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만 비급여 부분의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소리죠.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영상 링크 제가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급여 항목으로 치료비가 3천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4세대 실비는 급여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0%니까 3천만원에 20%면 600만원을 제외하고 2,400만원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런데 자기부담금 상환액인 200만원을 초과한 거니까 2,400만원이 아니라 2,800만원을 돌려받는 거죠. 이렇게 실비보험은 세대별로 조금씩은 보장 한도가 다르긴 하지만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우선순위의 보험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저희 보험사이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는 수많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험사이다님, 원래 가입했을 땐 실비보험료가 4, 5만원 밖에 안 냈었는데 보험료가 올라서 9만원, 10만원 되더니 이번에 갱신 문자를 한번 받아보니까 이제는 저보고 20만원을 넘게 내래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유지하는 게 맞나요? 등등 이런 질문들을 너무나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결국 아무리 과거 실비가 혜택이 좋더라도 보험료가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4세대 실비로 전환하셔야 하는데, 이 4세대 실비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 뇌혈관, 심혈관에 대한 3대 진단비가 들어간 종합보험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종합보험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3대 진단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망 원인 5위 안에 이 세 가지 질병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 콜록콜록 한다고 이거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 3대 질병 때문에 정말 보험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들 하게 되죠. 이건 사실 말할 게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3대 질병은 진단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치료도 받아야 하고, 그 치료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서 소득이 없으니까 우리 가족의 재정 상황에도 많은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가 있는 가구에서 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약 50%가 근로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로 생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중 누가 됐건 암이 오게 된다면 개인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까지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암은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에게도 심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암 환자 가족의 80% 이상이 돌봄에 따른 피로와 신체적 증상은 물론이고 우울감과 불안감, 분노, 죄책감 등 여러가지 심리적 문제도 생긴다고 합니다. 심지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고 경제활동은 어려워지는 반면 질병 치료를 위한 가계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네요. 또한 장기간 돌봄은 가족과 개인의 일상생활을 무너뜨리고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사회적으로 고립까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치료도 받아야 하고 자녀들의 학비나 양육비, 우리 집 대출이자 그리고 생활비나 고정지출까지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이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자유롭고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겁니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좋든 싫든 우리 가족을 지켜줄 소중한 의료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을 꼭 준비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1년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에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간 생존율이 72%가 넘어가는 시대가 왔고, 암에 대한 조기검진이나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암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는데 결국 돈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해결은 가능한 시대가 온 거죠. 이러한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종합보험을 준비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3대 진단비입니다. 그리고 그 3대 진단비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암이기 때문에 가장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도 바로 암진단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립암센터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은 암 발병 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치료비 부담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건 암진단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통 암보장은 크게 일반암, 유사암, 고해감, 소해감 이렇게 4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고해감은 상품마다 고해감이 어떤 암인지 정의된 게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해감은 일반적으로 백혈병, 뇌암, 뼈암, 식도암, 췌장암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암이 아니라 이렇게 큰 암들이 고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쉽겠죠. 식도랑 췌장을 빼고 또 3대 고해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소해감도 회사마다 다르게 써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잘 봐둬야 되는데 보통은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이런 남녀 생식기암을 말합니다. 생식기 쪽은 특히나 암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나니까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근데 제가 고해감과 소해감 빼고 일단은 일반암과 유사암만 필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요,
고해감이랑 소해감은 가입을 굳이 안 해도 일반 암에서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해감에 해당되는 췌장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반 암 진단비와 고해감 진단비가 합산되어서 추가로 더 지급이 되는 개념입니다. 즉 일반 암 안에는 대다수의 모든 암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딱 유사암만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암과 유사암 진단비 두 가지만 들고 계셔도 전체 암은 어디에 해당되던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암 진단비를 다들 1억, 2억씩 들고 가고 싶은데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경우에는 진단비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을 준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일회성으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는 암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바로 암 투병이 길어졌을 경우입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 기존에 가입했던 암 진단비를 5천에서 1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장기간 동안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계속해서 받게 된다면 사실 나 하나가 아니라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출시된 보험이 바로 암주요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암치료에 대한 가성비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암주요치료비는 고액의 치료를 장기간 받게 됐을 때 보장을 기대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면 진단비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 보장을 해주고 끝나지만 이 암주요치료비의 경우 한 특정 손해보험사에서 매년 6천만원, 최대 10년, 최대 6억 원까지 보장해주는 암치료비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별표 회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상품은 사실 보험 전문가인 제가 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암주요 치료비의 첫 번째 특징은요, 수술과 치료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암치료비는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받았다면 수술 한 번, 치료 한 번 이렇게 해서 연간 최대 2회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상품은요, 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항암 호르몬 치료까지 보장을 해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암수술,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항암호르몬 치료,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까지 보장을 하고 수술 치료가 각각 분리돼서 연간 최대 2회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장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암치료비를 3천만원 가입 금액을 설정했을 때 간암의 진단을 받고 암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고 또 그 이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아서 항암 약물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이렇게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보장 내용은 1차 년도에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약물 치료 각각 3천만원, 3천만원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합산 6천만원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7차 년도에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으니까 각각 3천만원씩 또 6천만원 보장이 됩니다. 8차 년도에는 수술은 없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각각 치료 한 번, 수술 한 번이 1년에 1회 한도로 보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암 치료만 받은 거니까 3천만원까지 보장이 되겠죠. 그리고 14년도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3천만원 지급이 돼서 최종적으로 1억 8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따져봤을 때 암치료가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 진단시 딱 한 번만 지급되는 암 진단비에 비해 보장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암주요 치료비의 가장 큰 장점은 표적항암, 중입자 치료, 다빈치 로봇 수술까지 비급여 암 치료에 대해서도 모두 보장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텐데요. 여기서 더 큰 포인트는 원발암 치료 시뿐만 아니라 재발암, 전이암에 대한 치료까지도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암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결국 치료비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암주요 치료비 특약은 상황에 따라 매우 효율적일 수 있는 특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암주요 치료비는 암 진단비가 나는 완전히 100점 만점으로 잘 준비가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이 서브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암 다음으로 중요한 뇌와 심장입니다. 주요 사망 원인 5위 안에 뇌와 심장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뇌 심장은요,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순으로 보장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뇌 쪽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준비를 하시면 I60부터 I69까지 전체 뇌혈관 질환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심장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그 다음이 요새는 부정맥이나 심부정까지 보장을 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출시가 됐죠. 이 순서대로 보장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고, 가족력이나 현재까지의 병원 이력,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장 내용을 고려하셔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실지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가성비 있게 정도껏 보험을 준비를 하고 싶다 한다면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를 준비를 하셨다면 정말 나는 여유가 안 돼서 딱 가성비로만 보험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보장 1순위와 2순위 딱 여기까지만 준비를 하시고요. 보험을 조금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필수보장 3순위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수보장 3순위는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수술비 보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주요 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술비의 비용이 5.9% 이상 계속 상승하고 있죠. 2019년도에 심장 수술 비용이 3,539만원이었지만 2023년도엔 3,682만원까지 올랐고, 관상동맥 우회 수술도 19년도에는 3,239만원이었던 게 23년도에는 3,52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수술비 비용이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60세부터 69세까지 실비보험을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비중이 60%가 넘어가지만 70세부터는 급격히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80세부터는 대한민국에 실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1%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퇴직을 했으니까 소득은 없고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겠죠. 40세 남성 기준으로 실비보험의 연간 10% 보험료 인상을 추정했을 때 상승폭을 보시면 1세대 실손은 70세 때 66만원이 넘어갈 수 있고요. 2세대 표준화 실손은 44만원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유지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보험사이다나 많은 보험 전문가들이 생각했을 땐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은 우리가 70세 전까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0세가 넘어가서도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으려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진단비 외에 수술비 보장도 꼭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통원으로 수술을 하고 끝내거나 입원을 한다 하더라도 입원을 하는 시간이 6시간 미만이 된다면 입원 한도인 5천만원 기준이 아니라 통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밖에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비와 진단비를 준비하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딱 필요한 수술비 보장만 잘 구성해 놓는 것이 좋겠죠. 그럼 수술비 보장 어떻게 딱 필요한 것만 구성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잘한 것들은 제외하고 대표적인 수술비 특약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병 수술비. 두 번째, 질병 1-5종 수술비. 세 번째가 엔대 수술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병 수술비입니다. 왜? 이런 말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하던 면책 사유 몇 가지를 제외하고 약관상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합니다. 이렇게 각 보험사에서 줄 수 있는 수술비의 범위 중에서 단연 가장 포괄적인 범위를 보장하는 수술비를 말합니다. 보험사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폭넓은 수술비란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 1-5종 수술비입니다. 1-5종 수술비는 약관에 명시된 수술 분류편을 기반으로 해서 수술의 방법, 즉 수술의 기법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게 바로 1-5종 수술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수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입을 하는 이유는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잘한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1, 2, 3, 4, 5단계, 즉 위험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적으로 폭넓게 지급을 한다는 거죠. 1단계가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단계별로 위로 올라갈수록, 즉 위험 난이도가 높을수록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질병 수술비 다음으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수술비 보장 중 가장 포괄적인 범위로 다양하게 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폭넓은 범위를 지급하는 질병 수술비는 보장 금액의 한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만 가지고 계신 건 실제로 필요할 때 큰 금액을 지급받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보험 전문가들이 수술비 보험을 만들어 드릴 때 플러스 알파로 꼭 만들기를 권장드리는 게 1, 5종 수술비입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질병수술비랑 1, 5종 수술비, 나는 이 두 가지 특약을 들고 있는데 대장용종 제거를 한다? 그러면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게도 지급이 됩니다. 에이, 세상에 그런 보험이 어딨노? 나는 그러면 해마다 대장 내시경 받으면 용종 제거 꼭 하는데, 그러면 매년 제거하면 그것도 매년 제거할 때마다 나오냐? 네, 맞습니다. 에이, 설마 이런 것도 안 알려주는 보험사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엔대 수술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보험 설계사들만 알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입해 놓으신 수술비 증권 빨리 펼쳐보시면 16대, 32대, 64대, 72대, 112대 이런 식으로 질병수술, 이렇게 수술비 앞에 숫자가 적힌 특약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없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질병분류표를 기준으로 엔대 수술비의 약관에 기재된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선택의 폭이 앞서 말씀드린 두 수술비에 비해서는 조금 좁긴 하지만 1, 5종 수술비는 같은 질병이라도 관혈 수술이냐 아니면 비관혈 수술이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반면, 엔대 수술비는 약관에 명시된 질병 코드를 원인으로 수술을 받는다면 관혈 수술, 비관혈 수술에 대한 차등 없이 동일하게 금액을 지급합니다. 엔대 수술비는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약관에서 정한 특정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를 선택적으로 좀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대표적인 세 가지 수술비, 진짜 핵심 포인트만 쏙쏙 쉽게 알려드렸고요. 이거 말고 다른 수술비 특약들이 만약에 많이 있으시다면 보험사이다. 수술비를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누구는 용종 제거할 때마다 100만원씩 받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누구는 용종 제거를 할 때마다 병원비 나온 거에 일부만 돌려받으시거나 아예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보험을 그냥 가성비 있게 들고 가고 싶다. 돈은 적게 내는데 좀 실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질병으로 수술하는 것들도 대장이나 위에 용종 제거만 해도 받는다던가 이런 거, 그냥 지금도 주변을 둘러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지금도 흔히 해당될 수 있는 좀 이런 수술비들을 골고루 받고 싶다. 그리고 나는 욕심도 많아서 보험료는 무조건 싸야 하는데 대신에 용종 같은 거 떼더라도 보험금이 좀 나오고 큰 질병은 또 그거대로 돈이 똑바로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 일단 이 세 가지 수술비를 다 준비하기는 돈이 부담될 것 같고, 그리고 보험을 좀 라이트하게 가성비 있게 가져가고 싶으면서 근데 또 짜잘짜잘한 것들도 폭넓게 좀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럼 그냥 다른 것들 넣지 마시고요. 딱 질병 수술비와 1, 5종 수술비 플랜을 권장드립니다. 저렇게만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는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어느 정도 골고루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험사에다 시청하시면서 기존 보험을 좀 정리하면서 리모델링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다른 수술비들이 막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술을 이것저것 다 받아서 한 20번 이상 받는다? 이런 경우는 정말 누가 봐도 희박할 것 같잖아요. 물론 엔대 수술비도 함께 넣으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수술을 하는 건 일상에서 건강검진할 때, 용종 제거를 할 때마다 받던가 하지, 그 외에 여러 번 수술을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보험사에다가 말한 것처럼 딱히 살면서 수술도 몇 번 안 받아봤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깔아놓기 시작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나는 정말 부담스럽다 라고 하신다면, 딱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와 1, 5종 수술비 플랜으로 가져가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 필요한 보험 3순위 중에서 두 번째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이 특약은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가성비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보험사이다 채널에 너무 자주 올려드렸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란 일상생활 중에서 고의가 아닌 사고로 남에게 끼친 손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들 있죠.
그걸 배상한다는 거예요. 이 특약이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배상을 하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 빼고는 정말 이것도 되나 싶은 것도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어깨를 잘못 부딪혔는데 상대가 다친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핸드폰이 다친 경우나 이중주차된 차량을 옮기던 도중 실수로 차를 파손시킨 경우나 실수로 카페에서 다른 사람에게 커피를 쏟았는데 상대방이 화상을 입은 경우, 우리 집에 수도 배관이 터져서 누수가 생겼는데 그게 밑에 집에 누수 피해를 입힌 거, 뭐 이게 되나 싶은 것들도 될 정도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대인 및 대물사고의 보상 한도를 1억 원까지 한도로 실손보상을 합니다. 이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1,000원도 안 하는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은 꼭 준비해 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 수술비, 배상 책임이 들어간 종합보험까지 필수적인 보험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렸는데 이 내용을 안다고 하셔도 마지막 보험가입 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간다면 남들보다 더 비싸게 가입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보장을 가입해도 남들보다 저렴하게 잘 가입할 수 있는 핵심 꿀팁 몇 가지를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갱신과 비갱신입니다. 우선 갱신형은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죠. 보험료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그날까지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갱신 주기는 3년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보장을 받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망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고요. 사망하기 전까지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비갱신형은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정해진 납입 기간만 지키면 90세 혹은 100세까지 그냥 보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료의 납입 기간이 갱신형에 비해서 짧고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 납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갱신과 비갱신을 비교했을 때 총 납입하게 될 총 보험료 차이가 엄청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뼈대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중점이 되는 보험들은 될 수 있으면 비갱신으로 가입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실비나 일상생활 배상책임 등 얘네들은 비갱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갱신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나머지들을 모두 비갱신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어떻게 구분하죠? 네, 이렇게 연만기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갱신형이고요. 몇 세 만기, 이렇게 세만기로 적혀 있는 것들이 비갱신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납입 기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납입 기간이 20년인지 30년인지를 정말 잘 보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5만원에 가입하는 보험을 남들보다 10년간 보험료를 더 낸다고 가정하면 5만원을 1년이면 60만원, 10년이면 무려 600만원을 더 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보험료가 싸다고 길게 가져가는 것은 비추천드립니다. 결국에는 총 납입 보험료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꿀팁 세 번째가 바로 납입 면제입니다. 암, 뇌, 심장과 같은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앞으로 내야 할 모든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하고 10년 뒤에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앞으로 내야 될 모든 보험료가 면제가 되고 암 진단비는 진단비대로 받으시고 그 외에 남아있는 보장들은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안 내는데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돈은 안 내면서 남은 보장은 그대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입 면제 기능은 꼭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꿀팁 네 번째는 바로 건강보지형이 가능한가?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기존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험 가입이 수월하게 바로바로 되던가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정말 좋은 보험일수록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가입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다녀왔던 병원 이력들을 더 세밀하게 따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저렴해집니다. 원래 건강체 보험 상품의 알릴 의무, 고지 의무는 3개월 안에 병원 이력, 1년 안에 검사 이력, 5년 안에 입원, 수술, 같은 증상으로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렇게까지만 병력사항을 봤었지만 요즘 최신 트렌드의 상품들은 6년에서 10년 이내에 입원 그리고 수술 또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이력까지 체크를 하는 상품들이 생겼고 그만큼 병원 이력을 얼마나 잘 고지하는가에 따라 보험료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건강치의 고지 의무를 5년까지만 물어봤었지만 입원과 수술 그리고 중대질병을 더 길게 본다고 한다면 보험료는 더욱 저렴해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실 수 있어요. 보험사이다님, 저는 10년 안에 단순 검사 받느라 하루 입원 이력이 있어요. 보험사이다님, 저는 7년 전에 대장에 용종 제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어머님 아버님들 50대가 되시면서 병원 이력이 하나둘 생기시는 건 이 보험사이다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보험사들이 10년 고지형 상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회사마다 인수를 해주는 인수 조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인수 조건이 더 유연해진 회사도 있고 인수 조건이 조금 타이트한 회사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인수 조건이 조금 유연해진 곳들이 있다는 거죠. 원래 이 건강고지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 5년 안에 건강검진 중에 대장용종 제거를 해서 그 부위가 부담보가 잡히거나 그리고 6년에서 10년까지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은 원래는 심사조차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보험사들이 10년 고지형 상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부담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가능한 회사들도 있고 이렇게 6년에서 10년까지의 병력을 예외질환으로 운영을 해서 인수를 해주는 회사도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매 월마다 인수 조건이 조금씩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험사이다 상품 분석팀에서 매 월마다 변경되는 인수 조건을 타이트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병력이 있어도 최대한 저렴한 건강고지형이나 표준체 보험 혹은 나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다 같은 유병자 보험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병원 이력이 경증임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초경증 유병자 보험 같은 것들도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유병자 보험보다는 초경증 유병자 보험이 훨씬 저렴하겠죠. 그래서 보험도 회사마다 인수 조건이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인수 조건도 꼼꼼히 분석을 해주는 보험 전문가에게 보험을 가입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위 내용들을 반영해서 100점 설계안도 바로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기준 납입 면제형으로 주요 보험사 10곳을 모두 비교했을 때 남성 기준입니다. 일반 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원, 뇌혈관 질환 수술비 1천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천만원, 질병 수술비 30만원, 질병 1, 5종 수술비 2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1억 원, 꼭 필요한 필수 보장들을 모두 넣어서 종합보장을 설계했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10살 남자아이 기준으로는 5만원이 안 넘어가고요. 20세, 30세도 10만원 미만으로 준비가 가능하고 40세는 10만원 초반, 50세는 10만원 후반대로 충분히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보험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50세까지도 10만원 초반으로 준비가 충분히 가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본인의 암에 대한 가족력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암 진단비를 1억 5천으로 조정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암 치료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혈관 쪽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더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기존에 보험이 많아서 부족한 부분만 보완을 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없는 부분들만 구성해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를 구성하는 종합보험 등만 잘 준비를 하시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을 지켜줄 소중한 방패 역할을 해주는 보험을 안전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 달에 보험료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넘게 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 보험이 어떤 부분들이 왜 과하게 나가고 있는지 빨리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 후에 문의를 주셔서 빠르게 기존 보험 점검이나 리모델링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보험료가 절대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 아까 표로 다 보여드렸죠? 네, 오늘은 우리 가족을 지켜줄 소중한 보험, 그 중에서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서 손해가 아니라 꼭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어머님 아버님들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가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다가 보험사이다 검색하면 제 프로필이 나올 거예요.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